아마 저러고 나온 지 이틀 정도 되었을 때 같은데 사무실에서 주문서 보고 처리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아빠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엄청나게 흥분한 목소리로 정말 마른 하늘의 벼락 같은 내용으로 말이죠. 너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임신했다고? 아영이 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무리 결혼 준비도 하고 어쩌고 있다 하지만 그거 결국 다 네 고생인 거 몰라? 전 너무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이런 노발대발하는 모습에 당황하게 됐어요. 잠깐만, 무슨 말이야 아빠? 임신을 하니? 누가 그래? 누구긴 누구야. 예비 사이랍시고 굴러 들어와서 쓰잘데기 없는 말만 하고 간 그놈 말이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화가 진정이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너?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말은 듣고도 귀를 의심하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나는 절대 건물 1층 안 떼준다. 그렇게 알아?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뜨여 대체 그게 뭔 말이냐 했더니 아빠는 더 말하기 싫다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한숨을 팍팍 쉬어들며 같이 짜증이 나 있는 엄마를 겨우 설득해서 그렇게 자초지종을 듣게 됐는데요. 저라도 아빠처럼 뒤로 넘어가겠더군요. 내용인즉슨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과일 드시고 계신 엄마 아빠에게 우리 신랑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대뜸 간다는 연락도 뭣도 없이 방문을 했고 백화점에서 과일 세트랑 와인 같은 걸 주렁주렁 사갔나 봐요. 그러면서 곧장 저희 엄마 아빠한테 무릎을 꿇더니 아영이가 임신했다며 지금 입덧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엄마 아빠는 놀랄만한데 점점 이야기는 이상하게 확장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엔 신랑이 신혼집 얘기를 했다더군요.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으니 장인어른이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여기까지야 제가 그날 낮에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들었던 사항이라 어쩜 엄마나 아들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던지. 근데 신혼집 문제는 저랑 친정아빠랑 이미 정리가 끝난 부분이었어요.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네요. 그 집에서 하기로 이야기가 끝났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이미 거기서 둘이 함께 지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하셨다네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임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여기서 엄마랑 아빠는 기절초풍하듯 놀라셨나봐요. 그러더니 대뜸 아빠 건물 1층을 쓰게 해달라고 거기서 돈 벌어서 집으로 옮기겠다면서 제가 한 달에 월천 버니까 자기도 사업해서 월천씩 더 벌면 집은 금방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어쩜 그리도 당당하게 말을 하던지 엄마랑 아빠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보고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만 보면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사람 같았어요. 제 사업소득도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면서 1년 반을 버텼었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저보고 맨날 월에 1000만 원 번다는 소리만 했었고요. 임신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엄마한테 그날 일을 전해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랑이 아빠 건물 1층을 비워달라는 이유를 말하는데 사전에 뒷조사를 얼마나 했던지. 저 아버님 좀 송구한 얘기지만 평소에도 아영이가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곁에 듣게 됐습니다. 건물 1층 자리가 주변 분위기도 많이 타고 관리가 잘 안 된다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요. 그 위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이나 콜센터는 잘 되는데 너무 들고 나는 사람이 많아서 골치 아프다고 들었어요. 계속 그렇게 변동이 있는 상태로 두시느니 차라리 그 1층 절반을 일반 가정집으로 두시고 나머지 절반만 카페나 이런 걸로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능력이 좀 안 돼서 죄송하지만 절반은 저희가 생활하고 나머지 반은
무인 소형마트나 카페 같은 걸로 한번 잘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에 보탬되면 너무 좋으시지 않을까요? 아빠는 여기까지 말하는 신랑을 보면서 무슨 거래처 영업직원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대차게 늘어놓는 미래 계획을 그렇게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엄연히 질서가 있고 예의란 게 있는 건데 너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사실 아빠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남편이 몇 번이나 묻기에 그냥 지나치듯이 한두 번 정도 말한 게 다예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고 저렇게 계획을 세워두다니요. 저는 여러모로 결혼 준비로 지쳐있고 신랑에 대한 불만도 자잘하게 많이 남아있던 중에 저런 계획들을 멋대로 질러버린 게 어이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말도 없이, 그것도 썩 사이도 좋지 않은 때에 혼자서 막 질러버릴 수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빠 입장에서는 화가 나실 만도 했고 아빠 나름의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고운 말이 나간 건 아닌 듯 했어요. 내 듣다 어이가 없어서 자네가 뭔데 우리 집 건물 재산 갖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나? 내가 언제 자네한테 건물 얘기 갖고 입이라도 뗀 적 있나? 직접적으로 상담도 안 한 얘기를 갖고 먼저 주제 넘게 견적 내오는 건 어디서 배운 태도인가? 말 맞다나 그렇게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구구절절 본인 능력으로 뭘 해볼 생각은 추워도 없구만. 나는 뭐 공으로 어디서 뚝 떨어져서 건물 갖고 있는 줄 아는가? 나도 자네처럼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니 아둥바둥 죽을 똥 싸가며 쌓은 거라고. 그게 우스워 보이던가? 남의 거니까 그냥 쉬워 보여? 뭐 건물 1층 절반을 비워서 뭘 어쩌고 저쩌? 별 기가 막힌 소리를 다 들어보네. 내가 아니 비워서 누구 주고 키워줄 거면 나도 그만큼 돈값 할 사람을 주지. 자식 결혼시키는 거랑 뭔 상관이라고 거래를 그렇게 꼬아서 하겠나? 자네 돈 있어? 돈 있으면 돈 주게. 그럼 비워줄 테니까. 그리고 임신을 하든 말든 그거 자네 아이야. 내 아이가 아니고. 이 내용을 들으니 아빠가 여간 화가 난 게 아니란 게 느껴졌어요. 더불어 내용 구구절절 진짜 아빠의 말이 조금도 틀린 게 없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맞다나 정말 그렇게 처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처절하게 느껴졌으면 자기가 얼른 직장에서 뭘 하건 부딪혀서 집을 늘리고 일을 해야지. 하다못해 제 사업에 관련해서 같이 의논이라도 해보던지 본인이 투잡이라도 뛰던지 했어야죠. 어떻게 우리 집 건물에 쏠랑 기대서 거주지도 해결하고 그 옆에 뭔 놈의 무인 카페인지 뭔지를 열어서 해보겠다는 건지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제 신랑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단칼에 거절할 거란 걸 전혀 계산에 안 두고 있었나 봐요. 아주 눈을 부릅뜨고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아빠를 쳐다봤더군요. 아빠가 살랄하게 퍼부은 말 끝에 건물 1층 떼달라 할 거면 정당하게 돈 내고 들어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절대로 본인 돈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올 생각은 정말 추워도 없었나 봐요. 너무 예상 못했던 답변이란 반응으로 정말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돌처럼 굳어 있었대요. 그러니 아빠는 짜증나서 그만 내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빠는 참다 저한테 전화해서 와악 하고 퍼부은 거죠. 저는 아랫입술이 떨리는 것을 참아가며 일단은 그런 일 절대 없다. 내가 얘기하겠다 하고 엄마와의 이야기도 마무리 지었어요. 저는 열받아서 신랑에게 카톡을 보내요. 이게 다 뭔 일이냐고 전화 좀 받으라고 보냈는데요. 전화 받아야 될 사람은 받지 않고 예비 시모가 그 사이에 난리를 쳐놓은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 연락하셔서는 신혼집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외동아들 하나 있는데 신혼집이 너무 적다면서 여유 있는 쪽에서 조금 더 도와주면 될 일인데 둘이 애까지 만들고 저리 결혼 전부터 깨가 쏟아지는데 애들 보기에 미안하지도 않냐며
저희 부모님께 훈수를 뒀다는 겁니다. 결국엔 신혼집을 넓은 곳으로 옮겨달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엄마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영이 너 임신 아니랬지? 확실히 말해. 너희들 결혼 전부터 둘이 함께 지낸다 했을 때도 내가 말렸잖아.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근데 왜 이딴 빌미를 줘서 저 난리를 치게 만들어? 엄마가 잔뜩 성난 목소리로 물어보시길래 저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엄마, 임신 테스트기로 3번이나 해봤어. 3일 동안. 절대 아니라고. 그냥 신혼집 옮기고 싶어 저러는 거라니깐.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계시더니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산부인과에 가보자. 아침에 빨리 움직여서 가보면 좀 대기하더라도 결과 알 수 있으니까 말이야. 엄마가 데리러 갈게. 응? 이걸 보니 엄마도 저랑 한마음이었고 중간에 어머니가 저한테 해댄 진상짓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마의 촉으로 이 결혼은 정말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결혼식이며 청첩장이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임신 여부 하나 확실히 해서 결판을 내고 싶어 하시더군요. 그리하여 우리는 산부인과에 갔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신이 아니었어요. 이날 나오면서 얼마나 눈물이 줄줄 흐르던지 의사 선생님은 제가 임신을 원하는데 안 돼서 가슴 아파하시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예민하고 힘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왔던 거고, 사실 신랑이 끊임없이 임신 관련 언급을 할 때도 실제로 속이 계속 안 좋았어요. 혹시나 싶어 정말이면 어떡하나 약간 의심했는데 역시나 위가 예민한 저에게 나타난 평범한 염증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엄마가 제대로 된 것 좀 먹이겠다고 밥집에 가자는 걸 혼자 집에 왔는데 가는 길에 예비 시어머니가 그새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 받으려다가 나도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받았어요. 여전히 세상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계시더군요. 아영이 너 시애미가 웃음냐? 몇 번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문자로 답장을 안 하고 아니 결혼 얼마 남았다고 애까지 가졌으면서 그렇게 연락이 안 돼? 연락도 안 될 거면 뭐하러 핸드폰 들고 다니냐? 어머니, 저한테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저는 이 결혼 안 해요. 안 할 거니까 연락 이제 안 받을 거고 그렇게 아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그 성질과 분을 참으셨던 건지 참 대단할 정도로 이때다 싶게 저한테 분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뭐야? 이게 아주 어른을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어쩌고 어째? 결혼이 니들 장난이야? 아니 애까지 뵀으면서 어떻게 결혼을 한 해 만에 소리가 입군형으로 그렇게 쉽게 쳐나오냐? 우리 아들은 어쩌고 네 뱃속에 우리 새끼는 어쩌고 암만 그렇게 남녀가 싸우고 난리를 쳐도 자식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디서 네 신랑 키워주고 먹여준 어른한테 이혼이네 뭐네 하는 건방진 소리를 떠벌려. 저는 거기에 대고 확실시하고자 다시 힘주어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이거 뭐 서류라도 보여드려요? 제가 아니라고 했죠. 저는 임신한 적이 없어요.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머니 아들이 뭐 의사 할아버지라도 되나요? 임신이란 걸 애초에 한 적이 없다고요. 어머니가 말하는 그 쥐눈이 콩인지 뭔지 저랑 그 사람 사이에 왔다 간 적도 없대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애가 있건 없건 간에 저는 어머니 아들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요. 그리고 이혼이 아니라 파혼이에요. 저희가 언제 결혼을 했어요? 아줌마랑 더 할 얘기 없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도 이야기했죠. 나야 오빠, 있잖아, 파혼하자. 그럼 그리 알고 곧 거기 들어가 있는 내 짐 우리 아빠랑 엄마랑 다 빼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집 처리에 대해선 다시 얘기하고 일단 끊어. 그러자 곧장 전화해서 저한테 아주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아주 지 엄마랑 똑같아요. 어떻게 애를 임신한 사람이 파혼하자는 말을 쉽게 하냐고 열을 올리더라고요. 유감인데 나 임신 아니래. 임택이 5개나 썼는데 아니었고, 또 나도 불안하고 오빠도 나중에 난리칠 것 같아서 일부러 산부인과까지 다녀왔어. 임신 절대 아니래. 의사 선생님이 이 결혼 하지 말래. 그렇게 우리 집 건물 1층 털어먹으려고 있지도 않은 애를 임신했다고 우리 아빠한테 큰 소리 치더니 열불나 죽겠지 지금. 근데 어떡하냐고. 임신을 안 했어 나. 어쩔 건데. 아무튼 전화제 그만해. 끊어. 그 뒤로 신랑은 전화가 끝도 없이 걸려오더라고요. 차단할 틈새도 없이 정말 촘촘하게 20여 통이 끊이질 않고 계속해 걸려왔어요. 그래봤자 자기가 뭘 어쩔 거냐고요. 우리 집은 이미 엄마를 통해 얘기가 들어갔으니 아빠도 듣고 안심하셨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어른들 대동하에 파혼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졌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신랑은 나름 자기 주제보다 어렵게 들어갔던 직장을 지 손으로 퇴사해버렸고, 주변에서도 이제 저런 기회는 또 없을 거라며 혀를 끌끌 찼다더군요. 그러니 그렇게 발작을 하고 난리 괴성을 질러대나 봐요. 지 딴에 우리 아빠 건물만 믿고 퇴사해버렸는데 제가 파혼해버렸으니 아주 죽을 맛인가 봐요. 알고 보니 그렇게 부잣집 딸에 돈 잘 버는 와이프 얻었다고 온갖 허세를 부리고 다녔더군요. 그러더니 끊임없이 술자리를 만들고 지가 쏘고 다니고 그랬나봐요. 저 혼자 결혼 준비 못하게 그 신혼집에 혼자 두고서 말이죠. 나중에 그 집 어머니는 얼마나 억장이 터지고 아쉬웠는지 저한테 감히 전화는 못 걸고 문자를 남겼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지 말고 자기네 준범이랑 다시 잘해보라며 애는 얼마든지 다시 들어선다 하는데 곧장 차단으로 넘겼죠. 아빠는 이후로 여러모로 마음이 쓰이셨는지 안 되겠다며 저에게 그냥 1층을 떼어주셨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공부하고 준비를 하시는데 저도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연애하며 결혼 준비하며 그렇게 소모했던 시간들이 좀 무겁게 느껴지지만 다른 길이 새롭게 열릴 거라 믿어보려고요. 결혼한다고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다시 설명하기가 참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전 누구처럼 회사 그만둔 것도 아니고 하던 사업을 접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그 인간과 평생을 엮이지 않게 된 것이 훨씬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래서 사람 만나는 건 더 신중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혼집 구해놓고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특히 여자 입장에선 득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